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정기 훈련법 끝났어요. 이제 저희들이 상시 훈련법을 이제 들어갈 건데, 상시 훈련법의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있고 교당 내용치 주의사항이 있어요. 상시 훈련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상시 훈련법의 첫 시간으로 상시 응용 주의사항의 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구성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게 대종사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순서 같은 게 정해지면은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떠한 그렇게 구성한 의도가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상시훈련법 정전을 우리가 항상 정전 원문을 보면 정기훈련의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부인에게 주어가 뭐예요? 공부인.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많이 해봅니다. 공부인이라는 말이 우리의 고유한 우리만이 쓰는 용어가 돼야 된다. 이게 정기훈련법에 공부인에게 정기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가 그죠?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의 훈련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럼 이게 법이 뭐냐? 이것도 참 그러나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뒤에 내용으로 보면은 이 법은 사막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막이다, 사막. 이게 사막을 이렇게 하는 법이 되겠죠. 원리도 되고 방법도 되고. 이게 사막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본다면, 자, 이제 상시훈련법을, 이 내용을 보면, 여기도 주어가 뭐냐? 주체가 공부인에게 여기 상시로, 아까는 여기 정기로 나와 있죠? 정기로. 여기는 상시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시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행이 뭐냐? 저는 그냥 사막 수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 법도 법도 사막으로 돼 있고, 수행도 사막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게 또 엉뚱하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상시훈련법, 정기훈련법 또는 상시훈련, 정기훈련 이 관계는 대종사님께 이런 구성을 해놨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밀접한 서로 도움이 되고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관계로, 그래서 한문으로는 대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서로 이렇게 모시는 대하는 관계였는데 어떠냐? 서로 좀 이렇게 모시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잘 모시는 관계. 우리가 살면서도 내 주변에 그런 관계들이 많으면 좋죠. 그렇듯이 이 상시훈련법과 정기훈련법의 관계, 상시훈련, 정기훈련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훈련할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고 말했잖아요. 정기를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도 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이게 뭐 10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60일, 90일 뭐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인데, 일정한 기간마다는 뭐예요? 일정한 간격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외가 되잖아요. 예외. 근데 예외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마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기를
일정한 기간마다라는 표현 플러스 일정한 기간마다를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먼저 예외하고 중복되죠. 그래서 우리 예외, 그러니까 교당양식 주의사항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 나오는 예외도 상당히 정기훈련의 성격이 강한 면이 있다. 그 초기 교단에서 그날을 정기훈련의 성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한 글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상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상시. 사실은 정의를 해보면 모든 날짜에서 정기를 빼면 상시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 계산을 하면은 모든 그 날짜에서 정기로 자기가 삼은 거 빼면 나머지는 다 상시죠. 평시, 상시 뭐 같은 의미로 쓰지만 우리는 상시라는 말을 더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기간이 됐든 상시 기간이 됐든 다 대종사님은 사막을 정신수양? 사막이라면 또 우리가 또 규정을 해야 돼요. 또 사막이라면 또 개정의 얘기를 해요. 저는 취급 안 합니다. 개정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대종사님이 다 포섭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좀 선명성을 위해서 일단은 개정에는 좀 뺍니다. 정확하게 그냥 사막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사 이게 사막이다. 처음엔 이게 삼강령이라고 한 거잖아요. 세 가지 공부의 세 가지 아주 그 강령이 되는 내용이다 해서 정신수양을 하자는 것이고 사리연구를 하자는 것이고 작업추사를 수행하자. 이게 상시훈련법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걸 대종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상시응용주의상에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초기 교단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초기 교단에서는 정기훈련을 출가라고. 출가. 우리가 출가했다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이 교무로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출가라고 현재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무 아닌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통 쓰지만 한편으로는 이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러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의 시기를 이렇게 공부하는 시기를 따져가지고 정기훈련을 받을 때를 출가할 때다. 이렇게 초기 교단이 썼어요. 실제로. 그리고 상시훈련을 할 때를 제가다. 그리고 정기훈련법을 출가공부법, 상시훈련법을 제가공부법 이러한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거 보면 상당히 대종사님이 그 제도화된 그 어떤 출가 제가 개념을 썩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무 출신이라고 우리가 정무 출신들을 출가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정무 출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다음에 거진 출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무 출신들은 정무 출신을 열심히 하고 혜택, 어드밴테이지 또는 우리 그 정무 출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런 것을 대종사님께서 별로 허용을 안 했어요. 아니 우리 현재 대종경 서품을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의 등급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냐 그것만 이렇게 저울로 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우하겠다. 다만 출가자 이게 정무 출신에서 특히 교무를 하는 사람은 그 역할을 존중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참 대종사님 참 저희한테는 매정하신 분이죠. 공도에 헌신해서 그것을 보람으로 그러나 그것을 쌩쌩내지 말고 그걸 자랑질하지 말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대중들이 그늘 재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면은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게 재가 출가라는 개념에 그냥 이렇게 정규훈련할 때를 출가고 상시 훈련할 때는 재가다. 이런 개념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6조로 돼 있죠. 내용을 이 책 114쪽에 제가 이 박스에다 넣어놨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처음에 응용하는데 등장했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두 번째 뭐예요? 응용하기 전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세 번째가 노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네 번째가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다섯째가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에 주의할 것이요. 그래서 6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런 법문이 없죠. 제가 이걸 사실은 이런 법설이 불경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이게 자기 집단에 대한 찬탄의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대종사님의 위대한 법설이라고 봅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니,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보고, 우리도 다 있어. 우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쉽지, 정리를 안 해 놓으면요, 이게 복잡해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상시응용 주의상 6조의 이 언어, 우리가 보통 공부는 언어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일단은 언어를 잘 파악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이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생문자 좀 써볼게요. 생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이런 문장을 쓰셨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현재 상시응용 주의상 6조 요 지금 훈련법에 관계된 특히 상시훈련법 관계된 것은 상당히 일찍 나와요. 홍구 건설 할 때부터 이렇게 등장하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현재 대종경 변이품 2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사막을 분해해서 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하자는 것은 사막 수행이라는 게 맞죠. 대윤사님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저부터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사막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뼈에 이렇게 완전히 사무치는가, 그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원불교 교단에서 수행하다 보면 사막이 조금 뒷전으로 빠지지는 않지만, 약간 좀 이렇게 색깔이 좀 바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좀 다른 수행들이 들어오죠. 그런 것을 수행해서 응용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수행은 정신수행,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수행을 요즘으로 하면 마음 공부를 하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마음 공부하면은 딱 잘못하면 우리 요즘 나오면 정신수양의 가치 중심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게 세트로 마음 공부다. 이런 이제 실천을 하고 안 하고 전에 미리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그거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수용.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봐도 이게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끝허리에 전부 다 주의할, 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정기훈련법에 주의가 나오잖아요. 정기훈련법에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시형용 주의사항에 있는 그 6개 항목이 다 주의 공부에 해당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죠. 아, 보면 대종교 변이품 26장에서 결국은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사막을 분해해서 한 공부다고 상시형용 주의사항이. 그래갖고 5조, 5조가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래서 염불좌선은 정신 수양을 진행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죠. 이제 이건 정의니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2조, 3조, 4조. 2조가 뭐예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태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조가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정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조가 경정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맞춘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사리 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고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작업 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다. 그리고 6조는 사막 공부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 여기 대조란 말이 등장하죠.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현재. 이걸 봐도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전부 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대문사님 상황을 딱딱딱 집어주셨어요, 상당히. 응용하는데, 응용하기 전, 노는 시간, 잠자기 전, 새벽, 그 일을 마친, 모든 일을 마친 사후, 그러니까 당후, 뭐, 이런 용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응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죠. 응용. 여러분, 이것도 응용도 설명 따라 좀 달라요. 우리가 뭘 응용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아는 걸 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응용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뭔가 경계를 이렇게 대응해서 거기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용, 작용, 사용, 응해서 작용한다, 작용할 때 이 해석이 더 중심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응용할 때는 이게 작업시사할 때다 라는 정의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 표현으로 보면 대형사님의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공부법에서 만일 이게 뭐 수행법이다, 뭐 외부 뭔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런 수행자들이 등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응용하기 전 노는 시간 잠자기 전 이런 건 좀 쉽네요. 새벽 이런 거 좀 쉽네요. 그 일을 다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한 뒤 이런 건 쉬운 편이죠. 자, 근데 이게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변이품 26장에서도 상중형 주의사항이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기초를 막론하고 인간 생활을 하여 가면서도 상시로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빠른 법이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갈수록 굉장히 주의하게 돼요. 내가 과연 정말 이게 빠르게 이걸 하면 내 공부법의 빠른 길인가라는 반성이 많이 돼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또 봅시다. 우리가 교당에 살면은 그래도 아침 자선 잘하든 못하든 그냥 어떻게 해 가죠. 저는 이게 석반후 그 저녁에 여기 보면은 연불을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내서 아니 어디 이렇게 그래도 산책에 가면 산책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걸으면서 연불은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해 보는데 꾸준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당에서 훈련이다 뭔가 이렇게 뭐 하자고 해서 교도님들하고 같이 하는 때 빼놓고는 혼자 이렇게 연불을 잘 못 해봤어요, 제가. 그걸.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래도, 이렇게 어느 상황에 이렇게 연구를 해 가죠. 경전법규,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법규를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쭉 이렇게 대조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희품 26장에 이걸 동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동정이라는 개념을 정말 우리 공부법에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종사님의 상황, 뭔가 이렇게 공부법을 구분할 때 다 동정 이렇게 구분을 해요. 동정. 유사, 무사.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근데 동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대충 감각적으로는 동정이 구분이 되는 것 같아도 어떨 땐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동정을 유사무사하고 연결을 좀 시켜요. 그래서 일은 저는 12예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 정의가 돼 있잖아요. 사리연구장에 일이란 12예다. 그러니까 12예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덜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없다 이런 말은 있다 없다 하고 우리가 말로 할 때 한국말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없다는 수학적으로 0, 제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게 시류에 있어도. 그리고 바로 안 해도 돼. 좀, 시간도 좀 있고. 그럴 때는 정할 때. 근데 12회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있다가 이렇게 막 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긴밀성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근접성보다 밀접성?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은 동할 때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서 동정을 유사무사하고 연결해서 많이 보는데,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봤어요? 3조, 4조, 5조는 정할 때 공부고, 1조, 2조, 6조는 동할 때 공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만, 사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정할 때도 이게 주의할 것은 정기훈련, 상시훈련 할 때, 정기훈련을 정할 때, 상시훈련을 동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정기훈련 기간은 정할 때고, 상시훈련 기간은 동할 때다. 근데 상시훈련도 이 대윤사님이 표현을 한다면 동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정기훈련도 마찬가지죠. 정기훈련도 사실은 동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관계 속에서의 구분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의 용례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규정을 땅땅땅 해놓으면은 분명히 규정도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죠. 일정하게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게 정기훈련 기간에도 동정이 있는 것이고 상시훈련 기간에도 동정이 있는데 이때 대명사님께서 1조, 2조, 6조는 동할 때고 3조, 4조, 5조는 정할 때다. 정할 때 공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그것도 잘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사님 당대 때 재밌는 글이 있어요. 이 책 129쪽 한번 보세요. 129쪽. 그러니까 종소리가 있어요. 종소리. 김영신, 웅타운님이죠. 회고 제6호에 실린 글인데 이게 이상총부 일과를 그때 이제 총부가 종을 쳐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신호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기침종 일어나라는 소리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범종 쳤죠, 범종. 근데 옛날에는 땡땡땡땡 치는 그런 종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식종, 밥 먹을 때. 쳤던가, 나도 학교 다닐 때. 그 신호가 있죠. 공부종, 공사할 때는 종을 치면 이제 공사로 다 모여야 되는 거죠. 취침종,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침종에 따라 새벽에 연불좌선 수양하고, 식종 따라 사무보다가 하루 3시 공양하고, 공부종 따라 성객들은 훈련받고, 석반 후 공사종 따라 저녁 공사하고, 취침종 따라 지낸 일을 일기하고, 사흔 전에 심고 후 침실에 드는 일과를, 이게 이 종에 따라서 하루 일과가 쭉 진행되는 것이죠. 이게 종소리 따라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시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 재밌어요. 뭐 이게 지금 나오죠. 야반 정신 꿈을 깨는 기침종 소리. 오늘 하루 선악간의 초보의 길. 일어나서 종사님전 예배 드린 후 연불좌선 수양하여 신불관하네. 참 이게 재밌죠. 연불좌선하는 시간이 마음부처를 관하는 시간이라는 이런 정의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루 3시 울리는 식종 소리. 남녀대중 각자 사무 중지해 두고 단란하게 성현돌이 이야기하며 식당으로 모여 앉아 공양을 하네. 불법연구의 시대에 익산 총부의 식당은 지금 공덕원, 지금 거기로 계속 있는 건 아니고 후반부 상당 기간이 거기가 식당이었습니다. 사이사이 울려오는 공부종 소리. 남녀 성객 합당으로 모여 앉아서 사흥사요 사막팔쪽 훈련받으니 우자들의 변화에서 불보살되네. 4. 석반후에 올린, 우리 여기 석반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시홍 주상에. 석반후에 울리는 공사종 소리. 각부 임원 사무실로 모여 앉아서 오늘 일은 보고하고 내일 일 결정. 3개 대중 우리 가족 살림하는 길. 5. 삼경후에 울리는 취침종 소리. 정신 육신 다 쉬라는 소식이로다. 지낸 일을 일기하고 지은 죄상을 사흔 전에 신고하고 침실에 드네. 6. 이외에도 울려오는 임시종 소리. 사이사이 우리 생활, 또 이거 말고도 또 종 신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이사이 우리 생활 도움 많도다. 장하도다. 이거 중소리라서 났네. 종소리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종소리여 공덕 많으니 영원 복무하리로다. 이 내의 생활. 재밌잖아요. 이런 글도 우리가 좀 알아듣고, 이런 글도 좀 설교 시간에 써먹으세요. 우리가 옛날 이렇게 상시응용을 하기 위해서 종을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중생활을 이렇게 하는 집단도 있죠. 그래도 일과가 서로 비슷하게. 그렇지만, 각자도 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상시 응용주의사항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종소리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도. 오늘은 이 구조, 상시 응용주의사항 구조를 봤어요. 이게 상시 응용주의사항 3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정으로 구분해서 있는데 이러한 결국은 3학을 공부하는데 더 대종사님께서 상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 상황을 제시를 해서 우리에게 공부법을 제시했다. 그게 응용할 때, 응용하기 전, 노는 시간, 또, 석반 후,
또는 새벽, 이런 잠자기 전 시간, 새벽,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해서 사막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상황 제시를 탁탁탁 해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건 우리한테는, 길을 굉장히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요게 웬만한 경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내가 안 나온다고 해야 돼. 안 나와. 우리가 대종사님께 굉장히 이게 정말 이 길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자기 체화의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리고 이게 또 동정으로 구분해서 우리의 대종사님께서 공과 정의 상황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모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1, 2, 6조, 3, 4, 5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한번 또 살펴봐서 이 공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사막수행을 동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빠른 공부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산종사님 말씀에 정말 감동적인 말이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마음이 짜릿한 마음이 나와 있었는데 뭐냐면은 대산종사님이 정전대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다. 이게 좀 묵직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대산종사님이 이게 굉장히 대산종사님이 상시응용주의상을 공부해보고 이게 또 대종사님을 내신 분이니까 이게 아마 이런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깊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공부 표준이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거 공부해갖고는 크게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내가 얼마나 이게 소화를 내가 할 수 있냐. 이런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의 불퇴전이 되도록 하는 법이다. 이게 퇴전이 안 되는 공법이다. 이 공부에 들어서면. 그래서 이 표현, 상시응용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 내가 6번을 안 했구나. 상시응용주의사항 할 때.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해 보되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게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6조목을 하는데 5조목만 읽고 한 조목을 안 읽었네요. 응용하기 전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 연습을 대강 마친 사람, 석반 후 삶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 시간,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한 뒤, 이 상황이죠. 이걸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막 새로운 학설이다든지 막 어디 뭐 엄청난 수행법이다 하면 막 이걸 막 돈 주고 엄청 배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저 자신이 내가 이렇게 여기나 이걸? 그러나 대산종사님 말씀을 빌린다고 하면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시는 공부길이다. 이 말은 대종사님께서 현생으로는 구도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압축해서 만들어내온 말이다. 더 시공간을 좀 넓혀가면은 오랜 생을 대종사님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안 읽었으니까, 하나 빼먹었으니까 읽어보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 연불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 상신형 주의사항 6조가 바로 대종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또 대종사님의 수행법이고 대종사님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